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손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꿈과 이야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창업한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시상장의 연단에 가장 자주 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단 0.2%에 불과한 민족,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2%, 경제학상만 따지면 무려 37%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생의 3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학살당하고 추방당한 민족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문명의 정점에 서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원전 587년 신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던 그날 유대인의 운명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역사에서 이것을 바빌론 유수라 부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겪었을 참담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토라, 그들의 율법과 이야기였습니다. 낯선 땅 바빌론에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고향을 잃은 민족에게 종교와 교육이 조국이 되었습니다. 기원 후 70년, 역사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대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고 이번에는 돌아갈 땅마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기원 후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출입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유대 땅의 이름마저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2000년 유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떠도는 삶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1215년 교황청은 유대인에게 노란 식별 마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직업 대부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토지 소유도 장인조합 가입도 금지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허용된 것이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자 받는 행위를 죄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이 훗날 유대인의 금융 능력을 키우는 아이러니한 토양이 됩니다. 1290년 영국은 유대인 전체를 추방했습니다. 1492년 스페인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추방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유대인 공동체는 유럽 최대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강제 개종하거나 떠나거나 세 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유대인을 이용했다가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중세에는 유대인이 죽으면 재산이 영주에게 귀속되는 법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들의 진짜 안식처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나치 독일이 추진한 유대인 말살 정책, 홀로코스트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랍비도, 예술가도 구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류 문명이 쌓아온 모든 윤리와 철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유대인의 교육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몰래 탈무드 구절을 외우고 가르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글자 하나, 이야기 하나가 생존의 의미였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비젤은 말했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저항이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200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유럽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왔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2000년간 종교 의례에서만 쓰이던 언어를 일상어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건국 직후 이웃 아랍 국가들의 연합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신생 국가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척박한 사막을 세계적 수준의 첨단 국가로 변모시킵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의 고난을 버티고 이 모든 성취를 이룬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율법과 삶의 지혜를 담은 방대한 문헌입니다. 63권, 63편, 6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입니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탈무드 공부는 암기가 아닙니다. 탈무드 공부는 논쟁입니다. 유대인 공부방 예시바에 들어가면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도서관인데 시끄럽습니다.
두 명씩 마주 앉아 소리를 높이며 논쟁합니다. 이것이 하브루타입니다. 아람어로 친구, 동반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혼자 읽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둘이 마주 앉아 한 구절을 두고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율법이 필요한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를 즐기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지식의 DNA입니다. 하브루타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저녁 식탁은 토론의 장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묻습니다. 오늘 시험 몇 점 받았어? 유대인 부모들은 묻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어?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사고방식 전체를 바꿉니다. 점수를 묻는 교육은 정답을 외우게 합니다. 질문을 묻는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 구절을 배울 때도 왜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신에게도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화입니다. 의심 자체를 지성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유대인 문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후츠파입니다. 직역하면 무례함, 뻔뻔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대담함을 뜻합니다. 유대인 스타트업 문화의 핵심이 바로 이 후츠파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신입사원이 CEO에게 직접 이메일을 씁니다. 당신의 전략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구글의 검색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구글 서제스트가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텔을 위기에서 구한 센트리노 칩도 이스라엘 팀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금융계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중세 유럽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직업이 금융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제약이 오히려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수백 년의 금융 노하우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흐름이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폭발적으로 개화합니다. 19세기 중반 독일계 유도인 마커스 골드만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행상을 하다 의복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위인 세뮤얼 삭스와 함께 회사를 세웁니다. 골드만 삭스의 탄생입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귀족들이 외면하는 천안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철도가 미국 대륙을 관통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이 필요해졌고 유럽과 미국을 잇는 자본 네트워크를 가진 유대인 금융인들의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유대인의 성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공동체 네트워크입니다. 수천 년간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서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도착하면 먼저 온 유대인 공동체가 정착을 도왔습니다. 사업 정보를 나누고 자금을 서로 지원하고 인재를 연결해줬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거쳐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오늘날 유명 대학의 유대인 동문 네트워크는 전설적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연대감이 비즈니스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이것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랜 박해 속에서 형성된 생존 연대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같은 조건이었다면 같은 방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할리우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20세기 초반 영화 산업이 막 생겨날 무렵 주류 사회는 이 산업을 무시했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든 것이 유대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해리 콘, 윌리엄 폭스, 칼 램를, 루이스 B 메이어, 잭 워너, 해리 워너. 이들이 바로 할리우드를 창조한 유대계 이민자들입니다. MGM, 20세기 폭스, 유니버셜, 워너브러더스. 이 전설적인 스튜디오들의 창업자들이 대부분 유대계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영화에 끌렸을까요? 주류 문화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이야기 만들기는 자유였습니다. 규칙이 없는 새로운 세계에서 그들은 마음껏 상상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이 20세기 미국 문화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생 중 약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유대인 비율은 2% 정도입니다. 이 격차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는 반유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오히려 유대인 입학을 제한했습니다. 너무 많은 유대인이 시험에서 상위 성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도 유대인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 출신의 입학을 제한한 역사가 있습니다. 차별 자체가 역설적으로 유대인 교육열의 높이를 증명합니다. 1901년부터 2023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개인 수상자 965명 중 최소 214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전체의 22%입니다. 경제학상은 37%에 달합니다. 물리학상과 생리의학상은 각각 26%입니다. 세계 인구 0.2%의 민족이 이룬 성과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2000년에 축적된 교육 문화와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현대 디지털 혁명의 심장, 실리콘밸리를 살펴봅시다.
구글을 공동 창업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인텔을 공동 창업한 앤드류 그로브는 헝가리 출신 유대인 이민자였습니다.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퀄컴의 어윈 제이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만든 기술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실리콘밸리에 유대인이 많을까요? 후츠파 정신, 즉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문화가 창업 생태계와 완벽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유대인의 전통이 스타트업 문화와 공명했습니다. 탈무드식 논증 문화가 팀 내 비판적 토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의 저녁 식탁은 토론의 장입니다. 유대인의 또 다른 중요한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곳에서 일어서야 한다. 유대인 창업 문화에서 실패한 창업자는 낙오자가 아닙니다. 경험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 실패한 창업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투자자가 몰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교훈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 취나적 문화가 끊임없는 혁신의 토양이 됩니다. 유대인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다미는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작은 예시바, 즉 작은 공부방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인 샤바트마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토라를 읽고 토론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은 답을 찾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이어진 전통입니다. 나라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이 전통만은 지켰습니다.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다시 만났을 때 같은 언어, 같은 기도, 같은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가정교육의 힘을 증명합니다. 유랑의 역사는 또 하나의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언어 적응력과 글로벌 사고방식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도 현지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유전처럼 새겨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두 개의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다중정체성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두 문화의 틈새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봅시다. 유대인의 성취는 어느 하나의 비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의 고난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문화의 산물입니다. 첫째, 탈무드와 하브루타가 만든 질문하는 사고방식. 둘째, 후츠파 정신이 만든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셋째, 가정중심 교육이 만든 지식 전수 시스템. 넷째, 박해 속에서 탄생한 강력한 공동체 네트워크. 다섯째, 유랑이 길러낸 다언어, 다문화 적응 능력. 여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존자의 정신. 세계 인구의 0.2%가 인류 지식과 문화의 22%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이것은 특정 민족의 신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극한의 조건 속에서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민족을 부수기도 하지만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2000년의 유랑이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 역설이 인류 역사 최고의 역설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두 유대인이 마주 앉아 논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노벨상을, 다음 스타트업을, 다음 혁명을 준비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